길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조숙기대에 들었다는 것을 또 김포 시민의 강국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도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섰습니다. 수업에 김포 시민을 대표해 네, 김포에서 촉발한 서울 편입론이 다른 수도권 도시는 물론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메가 이슈로 떠오른 김포 서울 편입론, 그 중심에 있는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많으실 같습니다. 것 또 이제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네. 들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요. 네. 네. 지난 그 기자회견에서 김포 서울 편입이 사전 검토나 예. 또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은 방금 전에 이제 조경태 위원장 그 인터뷰도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김포 서울 편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래전에 있었던 추진돼 왔었던 그런 것이고 또 김병수 김포시장도 주민들 요구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서 추진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 참 뭐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 경기 북도 남도 이 행정구역 나누는 것 때문에 뭐 촉발됐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금년 8월 18일쯤 경기도 주관으로 부지사가 와갖고 설명회를 했어요. 한 200명 주민 모인 데서.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네, 자료가 있네요. 예, 네. 김포는 카메라를 향해서 조금 예, 남도 쪽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들어 있으니 이건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북도 편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참여하셨던 그런 네. 주민들께서 왜 우리가 북도로 가냐 이런 항의들을 한 10여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부지사가 좀 곤혹스럽고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북도 편입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고 수습이 돼서 네. 그날 그 설명회가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프랜카드를 지역에 붙였는데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런 그 국민의힘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아는 사람은 경기북도 편입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플랜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론몰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실제 그 용역이라든지 뭐 장단점 비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조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 총선 승리가 최고의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이거는 총선용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김포 서울 편입이 제기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을 네. 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시면서도 모든 길은 열려 있다. 열린 네.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당은 그 민주당을 향해서 찬반 입장을 좀 명확히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자,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의 뜻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네. 이렇게 던졌잖아요. 네. 던졌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론된 적조차도 없었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던진 거니까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가, 우리도 정보가 없었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상당 부분 많이 나왔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서울로 편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처음에 던졌을 때 또 이제 총선이 다가왔구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부 희망 섞인 분들의 그 마음들이 또 많이 동요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서울 편입되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여론들도 공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때 여론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장단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았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니들이 거기 답해라,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는 그냥 던져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당의 국민의힘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게 거기서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 저희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은 사실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장단점을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시간들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시민들의 여론들이, 유권자들의 여론도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길은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자체가 팩터입니다. 편입했을 경우에 이제 그 실익을 놓고 김포시와 이제 경기도가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고 또 교통, 또 문화 인프라가 이제 좀 확충이 될 거다. 반면에 세금이 늘고 또 규제가 강화되고 기피 시설까지 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을 거다. 반면에 또 불이익이 있더라도 특별법으로 그런 불이익을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은 그 찬반, 그 득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10월 달에 김포시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은 우선 서울시는 그 김포의 매립지를 이용해서 좋고 서울 항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김포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서울시의 장점이라는 그 부분이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얼마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일단 쓰레기는 김포로 보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서울로 통합이 됐을 때 서울시장의 권한이니까, 지금 서울 아시다시피 마포구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가보시면은 곳곳에 플랜카드가 결사 반대, 이거는 뭐 반드시 막겠다는 이런 플랜카드들이 곳곳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문제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한강을 따라서 그 나중에 대명항을 통해서 뭐 김포시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는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김포대교 조금 하부 쪽으로 보면은 거기 신곡 수중보가 있어요. 수중보가 있어서 배가, 거기 큰 배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더라도
애기봉, 김포에 애기봉 있는 부근을 가면은 거기가 중립수역입니다.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 배가 거길 항행한 거는 4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강화대교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이 배가 그때도 예. 작은 배였었는데 이 다리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구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의 장점이 일단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지하철 연장 문제가 지금 우리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광역 철도로 하게 되면은 7대 3이에요.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인데 그것도 이제 경기도와 김포시가 5대 5로 나눠서 30%를 부담을 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은 이게 도시철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가 되면은 서울시가 6을 부담을 해야 되고 국비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뭐 강북횡단선이라든지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그 서울시의 철도 계획이 6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서울에 계획돼서 10년 동안 지금 진척이 잘 안 된 그런 철도 계획보다도 앞서서 김포 거를 서울시가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김포 거부터 먼저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지방세가 이제 대폭 줄어드는 한 3천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요즘 전문가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특별법이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 300명이 다 동의가 돼야 사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포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다들 동의를 해줄까에 대한 저는 뭐 김포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이 그 특별법의 만능으로 담아갖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사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거죠. 네. 이쯤 되니 김포 시민분들이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반대가 많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네. 찬성 반대가 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여론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실제 또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여쭙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여론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그룹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은 지금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룹에 가면은 김현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 뭐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찬성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여론들은 많이 좀 혼란스럽죠. 이게 뜬금없다는 것과 또 내가 서울로 편입되면은 나의 기대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론들은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은 저는 교통 문제 해결이다. 김포의 이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 지옥철 골드라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두량짜리가 서울로 쉼 없이 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올해 4월 11일 날 3명의 질식 환자들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5일에 한 번꼴로 지금 질식 환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어지럼증이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경전철만 그런 게 아니라 올림픽대로가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은 벌써 5시 한 50분 정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개화동 있는 데까지 오면은 벌써 포화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6시 넘어서 가게 되면은 엄청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포 시민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은 교통 문제다. 이 교통 문제가 되면은 김포 내부에서 살기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포의 가치는 저는 자연적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행정구역 이제 편입 절차, 그러니까 이제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차 좀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여당과 이제 김포시 입장은 주민투표나 각 지역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이 약간 이제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쉽지 않다.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려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실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재차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의회에 우선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의냐 청취냐 뭐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는데 경기도의 의견, 경기도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에서 동의한다고 다른 데서 다 동의할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옆에 인근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러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기초단체들이 다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그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주민투표 하는 데만 하더라도 1,000억이 소요된다. 그럼 그걸 누가 또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 문제인 것 같은데 5호선과 9호선 연장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의원님이 그 발의하신 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잖아요. 법안 내용 소개와 함께 여당 협조 여부까지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 예타 면제가 또 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해답이 될지도 덧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4차 철도망 계획 2021년도에 4차 철도망 계획을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지자체 간 합의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천 서구하고 김포하고 그러니까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건설물 폐기장과 차량 기지 이거는 이제 김포시에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선이 남아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인천 노선을 따로 용역을 줬거든요. 김포는 2018년도에 서울시 용역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서로들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안쪽으로 4개 역을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는 하나의 역만 거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발의했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인데 일명 예타면제법이죠. 이렇게 이제 그 지자체 간 노선 합의는 합의가 안 되니까 대강위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짧은 단기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 하면은 아마 중간 서로 중재안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노선은 빠르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선이 합의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공사 착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합의는 이미 될 것이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를 빨리 지나가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야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법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사업 발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총선이 5개월도 이제 채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출마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노선 또 신도시 과밀 합급 등 많은 현안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정책으로 내년 총선에 좀 임하실 건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시로 성격한 게 이제 25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때 12만 5천에서 지금 50만을 넘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부족한데 사실 교통 문제가 교통이 먼저다. 교통이 가장 우선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밀학급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면은 바로 교통 문제다. 그게 5호선 연장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에 가장 큰 방점을 두시고 또 이제 더불어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김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년 총선에 네. 네, 그런 정책을 갖고 임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